네, 이번 단계는 분석 단계입니다. 측정 단계가 끝이 났는데요. 측정 단계로부터 분석 단계로 이어지는 그런 그 하나의 그 연결고리가 있어야 될 텐데 무엇일까요? 뭘 가지고 분석 단계로 가지고 와야 합니까? 바로 잠재인자 리스트입니다. 바로 지난 시간에 했죠. CTQI에 영향을 미치는 잠재인자를 우리가 프로세서 매핑, 또 XY 매트릭스, FME, 또 부수적인 툴로 CNE 다이어그램, 이런 툴을 가지고 그 리스트를 작성을 했습니다. 그 리스트를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분석 단계는 첫 번째, 데이터 분석하기. 두 번째는 데이터 수집하기죠. 두 번째 분석하기. 세 번째는 핵심 인자 선정하기입니다. 결국은 분석 단계의 목적은 측정 단계에서 수집한 잠재 인자를 여러 가지 그 적절한 방법론을 가지고 분석을 통해서 참 인자를 찾아내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첫 번째 데이터 수집하기입니다. 여기에서는 분석이란 무엇인가, 두 번째 데이터 수집 방법론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석이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잠재 인자를 분석해서 바이탈 퓨를 선정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측정 단계에서 파악한 인자에 대한 다양한 분석 방법론이 동원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통계적인 접근이 매우 중요한데요. 통계적인 접근은 사실 이번 그 프로그램으로 다 소화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개인적인 공부 필요하다면 오프라인에서 조금 더 심층적인 공부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봅니다. 자, 이번 단계의 목표는 우리가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데이터 수집 시트를 설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필요한 데이터를 요구되는 데이터의 모습을 그려낼 수 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가설을, 어떤 통계적 툴을 이용할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걸 결정할 수 있어야 되고요. 세 번째는 분석 툴을 활용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네 번째는 분석을 통해서 나온 결과를 해석할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단계의 목적은 분석 단계는 공정에서 현재 이러한 모습을 유발시키는 참인자를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재적으로 삼포에 대한 잠재인자에 대한 그 도출된 결과를 가지고 진범을 찾아 나서는 그런 과정이라고 하겠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여기서 찾아온 바이탈 퓨는 개선 단계에서 최적화되는 그런 인자가 되겠습니다. 크게 3단계로 아까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 데이터 수집 단계. 이 단계에서는 데이터의 유형을 확인하고 가설지향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는 단계입니다. 주요 사용하는 툴은 멀티베리, 가설 검정, 또 여러 가지 샘플링 기법들이 동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데이터 분석 단계입니다. 데이터를 가지고 수집된 데이터를 가지고 통계적인 툴을 바로 적용을 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확인하고 첫째 분석하는 수순이 있습니다. 첫째 그래프적인 분석, 시각적 분석이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그 가설 검증으로 대표되는 통계적 검증을 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필요하다면 여러 가지 비수치적, 정성적 분석이 뒤따르게 되겠습니다. 이때 사용하는 여러 가지 툴들은 박스플롯, 산점도, 히스토그램 등등의
그래프적인 분석과 그 다음에 이제 T-테스트, F-테스트, 카이스퀘어 테스트 등 통계적인 툴들이 동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핵심 인자를 선정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바이탈 퓨에 대한 목록을 작성하고 그 바이탈 퓨 각각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리스크를 분석을 해야 됩니다. 이게 참인자라고 나왔지만 이 참인자를 계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과 효과를 가늠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전 공장에 항온 항섭 장치가 도입이 필요하다.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인가? 아마 가능해야 하겠지만 실제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나 어떤 그 물리적 접근 소요를 예상할 때 불가능에 가까운 그런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다른 방법을 모색을 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단계에는 여러 가지 위험 분석을 위해서 FMEA와 같은 툴들이 다시 도입이 될 것입니다. 최종적으로는 핵심 인자를 선정하는 것이 애널라이저의 최종적인 목표가 되겠고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접근 방법, 시각적 또 통계적, 정성적 그런 분석 방법이 이루어지는 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럼 애널라이저의 이런 분석은 왜 필요한 것인가? 필요성은 아마 누구나 인식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분석하지 않는다면 육시금화의 길은 요원해집니다. 왜냐? 항상 우린 추측으로 일해야 되기 때문에. 명확한 증거를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뿌리를 뽑아야 돼요. 그래서 육시금화의 분석은 뿌리를 뽑는 전초 작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주요 활동 명세로는 애널라이저라는 필터를 통과하게 되면 잠재인자가 핵심인자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즉 혐의자가 진범으로 변화해야 있는 것. 이것이 이 분석의 효용성입니다. 다양한 그 분석적 도구가 활용이 되게 되겠고요. 통계적인 방법도 많이 적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핵심 인자의 선정이 올바로 됐을 때 프로젝트의 성공과 실패가 바로 여기서 가늠이 된다는 그런 사실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분석의 특성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래프 분석입니다. 시각적 분석이라고도 하죠. 우리가 통계적인 잣대를 들이대는 게 능사가 아니고 대략 그 그림의 모양을 통해서 대략적으로 감을 잡는 단계라고 하겠습니다. 또 그래프는 우리가 그 보고 싶은 그림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현재 직면한 사실들을 그 해석하는데 가장 그 올바른 도움을 주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이 이제 통계적 분석입니다. 어쩌면 통계적 분석은 그래프에서 이미 그 대략 그 확정된 그런 문제에 대해서 결론을 얻는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즉 의사결정의 과정일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정성적 분석입니다. 모든 그 분석이 통계적으로만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또 통계적인 분석이 아니고 여러 가지 논리적인 도구를 통해서도 충분히 핵심 요인들을 정돈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그러한 여지를 전부 다 두루 피하지 말고 필요한 곳에 가장 적절한 그 방법, 툴들이 적용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성공적인 분석 전략. 어쩌면 이것이 그 식스 시그마의
그런 긴 여정에서 가장 그 핵심인지도 모르겠어요. 성공의 길, 실패의 길이 하나의 기로가 있다면 저는 바로 이 순간이다 이렇게 제시를 하고 싶습니다. 어쩌면 메저 단계까지는 이렇다 할 방법론이라기보다는 현재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습들을 충분히 조망해 본 이런 정도에 불과하죠. 그러나 분석 단계가 끝나면은 이제 확정을 잡을 수가 있어야 돼요. 아, 이제 이것만 개선하면 충분히 좋아질 수 있다는 확신이 들지 않으면 이 분석은 잘 됐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분석 전략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전략이란 말을 초기에도 사용을 했었죠. 그럼 분석 전략, 전략이란 말이 이기는 방법이라고 할 때 분석 전략이라고는 하면 어떻게 해석이 될까요? 분석을 통해서 올바른 바이탈 퓨를 찾아내는 방법을 우리가 분석 전략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우선 분석 단계에서 해야 될 일들이 매우 분명해져야 됩니다. 초기에 우리가 정의된 문제 기술서에서 제시된 문제와 직결된 그 전제가 성립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근본 원인에 집중해야 한다. 항상 일은 임시 방편의 일이 있고 근본적인 일이 있어요. 항상 우리 임시 방편의 일, 머리가 아프다. 그럼 임시 방편의 일이 뭡니까? 진통제를 먹는다. 이게 임시 방편의 일이에요. 근본적인 일은 조금 더 머리가 아픈 원인을 찾아 들어가야 됩니다. 머리가 아픈 원인이 뭘까? 조금 심각하게 들어가면 무슨 뇌 속에 무슨 종양이 있는가? 아니면 어제 술을 마셔가지고 알코올이 분해되면서 일어나는 그런 현상인가? 아니면 여러 가지 편두통, 정신적인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발생되는 것인가? 이러한 근본 원인을 잡지 못하고 두통약을 먹으면 그야말로 약의 남용이 되는 것입니다. 한두 번은 두통약으로 효과가 있겠지만 점차 두통약에 대한 면역이 생겨서 나중엔 두통약 아무리 먹어도 안 들어요. 한 알 먹던 거 두 알 먹고 세 알 먹어도 다음에는 진통제 역할을 못합니다. 이것이 근본 원인에 집중해야 될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성공 전략은 과연 뭐냐? 어떻게 하는 것이 식스 시그마 분석을 올바로 하는 것인가? 한 가지 예화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이 가로등 밑에서 동전을 찾고 있었어요. 동전. 뭐 이렇게 한참 그래서 누가 옆에 가서 물었죠. 그래서 뭘 그렇게 찾으십니까? 동전을 찾는다. 둘이 한참 찾았어요. 근데 아무리 찾아도 동전이 발견이 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같이 도와주던 사람이 물어봤습니다. 아니, 동전을 여기서 잃어버리신 게 맞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그때서야 정신을 번쩍 차리고 하는 말이 이렇게 떼굴떼굴 굴러서 저쪽 하수구 쪽으로 굴러간 것 같은데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아해서 그런데 왜 여기서 찾습니까? 그랬더니 이 양반이 하는 말이 여기가 밝잖아 이렇게 말해요. 이게 그래서 나온 말이 왜 가로등 밑에서 잃어버린 동전을 찾는가 이 말이 나왔어요. 우리가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분석 전략의 첫 번째 노후 무엇을 알고 싶은가를 먼저 물어야 돼요. 무엇을 알고 싶은가를 물었을 때 이 동전을 찾는 그 사람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동전을 찾고 싶습니다. 동전을 찾고 싶어요. 그 다음에 동전을 찾고 싶습니까? 그럼 그 동전을 찾기 위해서 어떤 이미지로
그 동전을 찾아질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게 뭡니까? C. 어떤 그림, 어떤 이미지가 바로 그 동전을 성공적으로 찾는 방법이냐? 하수구로 굴러갔으면 아마 하수구를 드러내고 하수구를 파고 막 이런 이미지가 그려졌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도구를 사용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잃어버린 동전을 찾기 위해서는 그 삽, 그 다음에 거기서 파내가지고 뭔가 동전을 찾으려면 정말 중요한 것이라면 그게 동전이 아니고 다이아몬드 한 그 10캐럿쯤 된다고 그러면 어쨌든 찾아야 되겠죠. 그러면 하수구를 옹창 다 파가지고 이 그 채질을 해서라도 찾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삽도 필요하고 괭이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더 필요하면 포크레인도 필요할지도 몰라요. 그 다음에 그걸 채도 필요하고 이러한 도구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한 도구들을 가지고 전부 다 분석을 해냈을 때 그때 필요한 데이터들이 있어요. 데이터가 뭐예요? 그러한 도구를 써서 그 분석을 해내기 위해서는 그러한 도구에 담겨야 될 데이터. 도대체 하수구의 깊이는 얼마고, 그 다음에 거기서 드러내기 위해서 하수구 위에 그 뚜껑을 드는 힘은 얼마고, 이런 것들이 다 데이터로서 나와 있어야 그러한 어떤 툴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물어야 될 게 그 데이터가 어디 있느냐? 로케이션. 이 5가지 질문을 순서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공적으로 잃어버린 동전을 찾는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에요. 흔히 우리가 일하다 보면 저는 현장에서 이런 모습을 많이 봤어요. 아주 쉽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조금 더 적나라하게 이야기하면 얼렁뚱땅 그냥 일을 끝마치려고 한다. 이게 바로 가로등 밑에서 동전 찾는 방식입니다. 동전 절대로 그렇게 해서 못 찾습니다. 이 일을 성공할 생각이 없다면 모르지만 성공할 생각이 있다면 좀 어렵더라도 하수구를 파는 심정으로 데이터를 모아가야 돼요. 어떤 정신으로? 목적 지향형으로. 이것이 이제 성공 전략. 무엇을 알고 싶은가? 두 번째, 어떤 방식으로 이것을 이해하고 보고 싶은가? 세 번째, 어떤 도구가 필요한가? 네 번째, 그 도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데이터의 형식이 요구되느냐? 다섯 번째는 그 데이터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질문을 순서대로 해나가고 그 의도에 맞게 진짜 착실하게 대답하면 어떤 바이탈 퓨도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